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8일자 8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이고요. 17일 금요일 롤업 했습니다. 이제는 5월물이죠. 보시면 지금 현재 거를 보시다시피 4월물이 아직 트레이딩이 22일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로 다 롤오버 됐고 볼륨이 다 넘어갔고 여기 위에서 써 있는 것도 K3 5월물을 표시를 하고 있죠. 아직 언론들은 4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5월물로 완전히 롤오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오일이 쭉쭉쭉쭉 빠졌죠. 아무래도 그런 그 채권 쪽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고 뱅크런 일어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 위험이 높다고 보면 오일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에퀴티들 그 스톡 마켓은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어쨌든 오일은 5일 연속 뭐 목요일 날은 도지 났지만 4일 음봉이고 뭐 하루 양봉이지만 도지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을 지워 볼게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처음에 아니라 지난번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었던 이 빨간색 라인과 분홍색 이 레인지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바로 깨졌고 화요일 날 뚫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완전히 이 분홍색 라인까지 깨졌었죠.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회복 못하고 금요일도 결국은 회복 못하고 롤오버까지 했는데도 롤오버해서 4월물보다 5월물이 지금 살짝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봉은 이 캔들스틱 자체는 4월물인데 4월물이 조금 더 낮죠. 지금 이게 고점과 저점만 찍어 놓은 건데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 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두 가지 트렌드 라인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거, 여기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 여기에 이미 강력한 66.04 라인에 지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해서 더 컨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반등하겠구나. 물론 이 노란 프라이스 레벨 자체만으로도 뭐 충분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더 컨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 다음에 그린 것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위에서 여기 이 고점으로 찍은 트렌드 라인.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새로 그린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시면 여기 지금 롤오버 했을 때 고점과 여기 롤오버 한 다음에 있었던 그 고점들을 연결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3월물이 4월물로 넘어가는데도 그때 investing.com에서 그걸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점과 이 고점. 만약에 옛날 여기에서 제시되는 걸로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뭐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일단 고점으로 찍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있고, 그게 여기에서도 워킹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워킹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서, 물론 옐로우 라인이랑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지지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시 강력한 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비롯된 지지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새로 만들어진 뭐 전 저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장에서는 결국 그 저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4월물이 조금 더 낮으니까 여기에 있는 65.28이 이제 최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롤오버 된 다음이니까 65.38 라인을 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월요일 날 내려올 때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확실하게 이 빨간색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도 밑으로 내려왔지만 어디서 지지받았죠? 그 이전에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이 약간 업데이트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걸 기존에 있던 걸 놔두고 겹쳐서 그렸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죠. 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레벨 이점과 이점과 이렇게 만났었던, 계속 여기서 저항받았고 했었던 그것을 남겨놨던 이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저항받고 거기에서 장 마감했다는 거, 그 세틀먼트 거기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이 레드라인이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였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쓰이고,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여서 저항받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 옐로우 라인에서 같이 이 세 개의 복합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 다음 날도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3일째 지지를 받고 일단 올라를 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실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겠죠. 왜냐면 세 개에 다 걸쳤으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수요일 날 해서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더 내려가면 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리고 더 길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이 위쪽에서 나중에 저항선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 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처럼 매크로가 훨씬 더 그 방향성에 영향을 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지지선이 62.43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62.43은 그 전에 있었던 2021년 8월 레벨과 2021년 5월 레벨과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그려주겠지만, 당장 50달러대까지 떨어진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해도 62.43 라인 정도까지가 미니멈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세 개의 지지선이 연결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빠진다면 보시다시피 이 밑에 레벨 여기까지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로어 리밋이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레벨 57점 레벨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여기 밑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이나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면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도 아무래도 60 라인 정도가 미니멈으로, 당장 쇼텀에서는 미니멈으로 작용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지금 나란히 있어 보이는, 쌍둥이처럼 있어 보이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갈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뭐 지뢰밭이지만 레벨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려놨던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66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건 70달러를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고, 70달러를 회복한다고 그러면 75달러 선 74.27 뭐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있는 상단 리밋 정도까지가 레인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당장 봤을 때는 하단은 열려 있고 상단은 이 정도에서 막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많이 무겁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해석,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유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매크로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다음 주도 매크로가 계속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방에 축축 치고 내려가면은 뭐 60은커녕 50, 뭐 좀 심하게 말하면 40까지도 치고 40대까지도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올라서 70 넘어서 75, 80까지 올라가는 건 확률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 봤자 여기 빨간색 상단, 핑크색 상단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뭐 전쟁이 한번 다시 나거나 하는 그런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이 완전히 뚫려 있다고 보시는 게 그래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 갈게요. ES 보시면 SVB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터졌죠. 그래서 뭐 쭉쭉 빠진 거야 당연히 보신 거고 이미. 그리고 나서 월요일까지 해결이 안 되니 했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도지 났죠. 그래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대사로 그려주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을 뭐 왜 이렇게 그렸냐? 뭐 보시면 아시죠?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 끝에 이 위쪽 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저브 되고 얘를 그릴 순 없지. 얘는 양봉이니까. 그래서 쭉 내려온 음봉 마지막 거에 상단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되게 뭐 이거 완전 베이직의 기본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쭉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나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그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3855 라인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그렇게 강력한 여기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세하게 작용을 했었고 여기서도 작용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힘이 그렇게 센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더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도 세게 작용했고 여기서도 세게 작용했기 때문에 3807.50이 더 센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바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결됐네, CS 터졌네, 다시 해결됐네, FRC라고 그러죠. FRC 뭐 퍼스트 어쩌고 뭐였죠? 그 FRC 터져서 해결됐네. 아 그런데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네. 뭐 이런 식의 매크로가 지배를 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거 쭉쭉쭉 빠질 때 지지받는 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은
뭐 상한선 정도 찾아서 올릴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특별한 지지 저항선이 없었습니다. 그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특별한 지지 저항선이 없으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또 이런 장에서는 이런 거 믿고 그냥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네 이런 소리는 뭐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쯤에 돼서 다시 뉴스 나와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에서 또 뉴스 나와서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쭉쭉 빠져 내려갈 때 어디쯤에서 반등을 할 것이니까 이쯤에서 다시 되튀어 나가면 여기서 롱을 잡는다던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롱을 잡아서 이쯤까지 올라갔으면 아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청산하고 뭐 이런 정도지, 여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어디에 끝날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막 매크로랑 테크니컬을 섞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시기,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리스크 타이트하게 잡고 뭐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리로 내려오는 걸 잡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지금 미리 그려 놓으셔도 되지만 그때 돼서 그려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라고 보고요. 내려오면서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결국 상단에 다시 진입했다가 튕겨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프라이스 채널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으로 넘어가면 나스닥은 더 난리죠. 다운 프라이스 채널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옛날에 그렸던 다운 프라이스 채널 그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져 내려오고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직은 그 정도도 아닌데 보시다시피 13일 월요일 날도 치고 올라갔는데 ES랑은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안 하고 얘는 그냥 뉴스 나올 때마다 좋은 뉴스 나오면 치고 올라가고 나쁜 뉴스 나오면은 스톱했다가 좋은 뉴스 나오면 치고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안 좋게 조금 빠진 경우가 있었지만 빠지는 경우도 적당히 빠지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양봉으로 끝났어요. 목요일은 당연히 올라갔고요. 금요일은 그래도 이 고점에 저항받고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 여기에 딱히 볼 수 있을 만한 지지저항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뭐 검증이 안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점이라도 바로 직전 고점, 이 고점과 이 고점, 이 두 개의 고점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점은 특별히 여기서 할 때는 이게 목요일날 치고 올라갈 때는 당연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겠지만 깨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저항선을 그려놨던 게 맞아떨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음 주에는 오렌지색으로 바뀌겠죠. 월요일날 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안 좋은 뉴스들이 장 끝나고 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익스텐디드도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돼봐야 이게 더 치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상한선을 끊고 또 여기에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 만들어서 여기다 또 저항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선 표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었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상정을 해서 트렌드 라인 팔로우를 해야 되나?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내려갈 확률이 더 크죠. 일단 시작을. 물론 주말에 지금 금요일이 저녁이고 그 현재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뭐 안 좋은 일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선 다운 트렌드가 더 있다고 보면 또 이 다운 트렌드는 여기서 내려오는 이 지지선 있고 여기 위에 어퍼 트렌드 라인에 지지선 있고 뭐 지지선이 지뢰밭입니다. 오히려 ES와 달리 이 위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아래에 그 지뢰밭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반대 ES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새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릴 거는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어퍼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 정도가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고 이 정도가 프라이스 레벨이고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15분 라인으로 뭐 들어가면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 라인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되게 15분에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트렌드 라인들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요거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15분 봉은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경향만 보인다고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닿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이렇게 되고 이 정도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분 봉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5분 봉도 마찬가지고요. 5분 봉도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트렌드 라인 그려서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이 레벨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이 레벨에서 지지받았다, 저항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ESNQ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여기서 조금 제너럴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랑 그 커뮤니티에 썼던 게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들어가는 게 그 안전자산이라는 게 최소한 자기의 어셋 자체는 보존을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골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도 그 프로핏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프로핏을 추구를 한다면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따라서 사는 게 맞나라는 거에도 의문시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익스파이어리 되는 날까지 채권은 기다리면 최소한 거기에 써 있는 영어로 노미널하라고 하는데 노미널한 액수는 그래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개념을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쥐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실 트레이딩하는 시점에서 10년물 채권을 샀는데 10년물 채권을 샀으니까 10년을 기다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언스테이블 하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채권과 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몰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위치를 차지한 게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으면 비트코인이라도 사놓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죠. 최고점 기준이 6만 8천 뭐 이 정도 거의 7만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만이에요. 이게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죠. 하지만 투자처가 딱히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또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투자는 다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한 거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일요일부터
토요일이군요. 토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빠져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뭐 제가 금요일 날 뭐 여기가 지지선이네, 여기가 저항선이네, 백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죠. 뭐 비트코인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쭉 올라갔다가 수요일 날 CS 얘기 나오면서 다시 쭉 빠졌다가 목요일 날 다시 수습됐다고 해서 오르고 금요일 날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날 금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어요. 이제 금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항상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나스닥이랑 커릴레이션 높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만큼 똑같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서 굉장히 코릴레이트 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특히 할 만한 것은 여기에 이게 이 확장 패러렐 채널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렸었던 패러렐 채널인데 이게 이거 깨지면서 제가 지웠다가 다시 그려 넣은 게 다시 그려 넣고 보니까 원래 있던 거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에서도 맞아 썼더라고요. 2월 27일에도 2월 27일 3월 1일에도 이 채널이 워킹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려 넣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지웠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25,203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은 라인이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 작은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과도 잘 맞아 떨어져서 올라간다는 것을 보고 다시 그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다시 빠질 때 여기에 있는 25,203 라인이 여기서는 지금 먼저 걸렸죠. 그래서 거기까지 더 치고 올라가다가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을 뚫고 올라가도 거기서 저항받고 거기서 저항받고 연 이틀 저항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올라가고 나서는 다시 내려와도 거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전저전고나 이렇게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에 닿겠구나 해서 새로 다시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르게 레퍼런스를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이 딱히 없죠. 얘도 니들이 너무 길어서 얘는 저는 키우지 않아요. 이거 도진한 거에 니들은 크게 신뢰할 수가 없는 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를 안 그리고 그거 하나 전에 있는 거에 저점을 프라이스 레벨로 놓고 그게 또 여기서 워킹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려놓은 거라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딱히 올라갈 어퍼 리밋 뭐라고 이제 저항선이 없어서 여기 이거는 그리질 않은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이 저점은.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지지저항선이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딱히 지지저항선이 없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여기서 처음 저항받고 노란 선에서 저항받고 그 다음이 이게 저항선이고 이렇게 저항선이 3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떨어질 경우에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딱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능한 지지선 하나가 새로 그린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레벨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린 거고요. 그 다음이야 뭐 그 밑에 더 빠진다면은 뭐 주레바처럼 지지선이 있는 거고요. 좀 지워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서 더 올라간다면 이제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쭉쭉 올라가고 주말 동안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더 계속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5분봉 한번 볼까요? 살짝 빠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쭉 빠져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지 시간이 영국 시간인데 한국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영국 시간으로 밤 9시 52분인데 밤 9시 50분 돼서까지 또 계속
올라가고, 미국 시간으로 따져도 미국 시간 장이 끝나서 지금 한 5시, 그 이제 6시 돼가고 있을 텐데, 오후 6시쯤 돼가고 있을 텐데도 계속 오락내락 하면서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 오를 걸로, 주말에 오를 걸로 기대가 됩니다. 뭐 여기 닫고서 여기서 일단 숨 고르기 하다가 월요일 장을 볼 확률이 일단 더 높긴 한데,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볼라타일하지 않아서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난주 일요일 날 보면 뭐 그냥 미친 듯이 올랐죠. 3월 12일 날. 그때 그 실리콘밸리 뱅크께 일요일 날 타결 된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부터 쫙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토요일까지만 해도 뭐 금요일까지는 빠졌지만 토요일까지만 해도 뭐 그럴 뉴스들이 있네 없네 하면서 조금 움직임이 작았지만 일요일부터 쭉쭉 치고 올라간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빠질 거고 좋은 뉴스 나오면 더 오르겠죠. 비트코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또 좀 화가 나서 막 감정적으로 쓴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 혹시 페이스북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요. 커뮤니티 올릴 만한 정도의 글은 아니라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패드가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속도 조절을 하네 뭐네 하면서 계속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게 또 그 직간접적으로 그 뱅킹의 부실이 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을 수습하려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QE네 뭐네 하면서 이제 다시 부동산을 살 때가 됐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뭐 불을 꺼야 되겠죠. 갑자기 더 번져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고 하자마자 바로 조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하면서 경기를 너무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물론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지만 그래도 경기까지 망친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조심조심 했다면, 이제는 지금 유동성을 잡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착륙이고 연착륙이고가 없이, 연착륙, 경착륙은 착륙을 한다는 전제가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착륙도 못하고 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오히려 경착륙, 연착륙 신경 안 쓰고 그냥 확 조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풀렸다고, 유동성이 풀렸다고 유동성에다 베팅 하시지 마시고, 유동성에다 베팅하는 분들은 그 빠지는 시기 잘못 잡으면은 한 방에 가버립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움츠리고 상황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지, 돈 좀 풀렸다고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는 뭐 또 새로운 업트렌드가 생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뭐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그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좀 잘 지켜보시고 본인의 계좌를 잘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